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1호가) 될 수 없어 인기 예능 제목이 아니고요. 최근 노동 현장에서 자주 언급된 말인데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가며 기업과 노동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만은 필요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무색하게도 현장에서의 사고 소식은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에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한수 위원장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9일입니다. 2월 9일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이곳이 지금 청와대 사랑채거든요. 이곳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 처음인데 급하게 인터뷰 장소를 변경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예, 어제 1월 8일이죠. 어제 그 성남 판교에서 네. 지금 준공을 앞둔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던 우리 건설 노동자 두 분이 엘리베이터 계구 안으로 추락을 해서 또 사망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긴급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에 그 최석장 3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저 건설과 유사한 업종이긴 하지만 그 뭐 일반 사업장이고 건설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제가 오늘 좀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좀 하고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건설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고일인데 사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 사고가 사실 굉장히 저희도 이제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좀 빈번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예, 실제 현장에서 전체 산업에서 네. 보통 1년에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한 900명 정도가 됩니다. 800~900명.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전체 산업의 10%도 채 되지 않는 건설 산업에서만 절반 이상이 죽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은. 예, 450에서 500명 정도가 직접적 사고로 돌아가시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추락으로 이제 떨어져서 죽는 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죠. 사실 근데 이 추락 사고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이제 후진국형 사고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고가 이제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왜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건설 산업이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제 발달된 거는 있긴 하겠지만 네. 어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이 공사 기간이 현저하게 좀 작게 축소돼서 네. 기간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사 기간을 빠듯한 공사 기간에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 시설이나 조치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챙기고 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뭐 원청 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청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실제로 하기 때문에 하청 전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금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시설이나 조치 이런 것이 제때 설치를 했다가 또 뭐 해체를 했다가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공사 기간 같은 걸 조금 늘릴 수 있는 뭐 이렇게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제도적인 뭐 이런 것들이나 조금 천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공공공사 네. 정부나 네. 아니면은 공기업에서 하는 공공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적정한 공사 기간을 산정해서 하도록 요렇게 이제 마련이 이제 됐습니다. 그게 불과 이제 몇 년 전이고요. 네. 한 2년 정도 됐고 그것이 이제 그
공공공사 현장만 그렇고 나머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민간공사 현장은 여전히 이제 그런 공사 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지 지금 어제 사고 났던 이런 이제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 또 상업 시설이거든요. 네. 그 재작년에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가 났던 38명의 농자가 죽었던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물류 창고죠. 물류 창고는 빨리 빨리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개업을 해서 이제 장사를 하면 영업이익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빠르게 공사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은 그 민간 현장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노동 현장에서 벌써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번 사고는 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어떨까요? 이번 사고는 뭐 어제 이제 고용노동부도 아마 입장을 발표했다시피 이제 공사 금액 네. 어제 이제 50억 이상의 공사 그리고 한 명 이상의 사망 사고로 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될 것 같다. 예. 물론 이제 사고의 원인을 잠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좀 알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어떤 필요한 조치들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로는 추락 사고가 건물 뼈대, 소위 골조 공사라고 하는데 건물 뼈대가 올라갈 때 주로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요. 그다음 내부에서 이제 그 건물 내장 공사라고 하는데 내부 건물 뼈대가 다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인테리어나 내부 마감 이제 공사를 할 때 다른 직종들은 크게 이제 추락 위험들이 이제 내부 공사할 때 많이 없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사고가 났다면 그대로 이제 지하로 네. 지하까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대재해가 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저 기준 같은 걸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또 광주 화정 아파트 사고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예, 1월 27일부터 시행이었기 때문에 네.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 같은 건 없을까요? 뭐 가장 큰 허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네. 50억 미만 공사 현장은 지금 이제 유예가 돼 있습니다. 네. 3년 유예가 돼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이제 1년에 아까 한 450, 500명 정도 사망자들 중에서 그 약 70% 정도가 50억 미만 건설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실제로 그러니까 30%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30%의 사망자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허점들이 이제 가장 큰 좀 허점들이 있고요. 그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의 원안에서는 발주 그리고 시행사 원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의 대표 네.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처벌이 되도록 적용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조금 완화가 돼서 네. 실질 경영 책임자 및 정확한 이제 그 문구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 이제 해당 담당 임원 정도까지 저 열어놓는 네. 그래서 일종의 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뭐 이사를 뭐 새로 뭐 두거나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대표 이제 결정권자인 대표자가 이 책임을 또 피해가는 이러한 꼼수도 지금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 경영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사실 좀 빠져나갈 수 있고 실제로는 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네. 실제로 이제 검찰이나 조사를 하는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외에도 좀 위원장께서 우려하시는 좀 법의 허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신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설에서는 이제 50억 미만이 이제 이렇게 유예가 돼 있다는 것. 네. 실제로 그 현장에서 50억 미만 현장에서 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
안전 관리가 이제 거의 실제로 거의 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뭐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원청이나 전문 건설업체, 이제 원하청 관리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현장에 아무도 없고 우리 노동자들만 해당 직종마다 오늘 뭐 목수일이 있으면은 목수들 와서 일하고 가고, 내일 뭐 철근 일 있으면 철근 노동자들이 왔다 가고,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만 이제 일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태반인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뭐 이제 이 경영의 논리, 이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그것을 경영의 논리로 소규모 업체라서 뭐 경영하기 힘들다, 아니면은 관리가 힘드니까 그 법을 유예를 해줘야 된다. 그대로 계속 죽어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게 가장 좀 큰 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아쉬운 점들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진일보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최초에는 한 10여 년 전에 뭐 살인기업법이라고 기업살인법으로 뭐 물론 표현이나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만에 이제 근거히 통과를 했죠.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어떻든지 이제 통과가 됐고, 실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화두를 이제 던지는 이제 방향을 이제 키우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제 뭐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하지만 좀 많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지 위원장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떻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전체 산업에 대한 그리고 산업재해와 그다음에 시민재해까지 이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점들, 그리고 특히 우리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체하고 좀 더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 시행이라고 하는 이제 공사를 실제적으로 맡기는 공사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발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소위 우리 국민들이 보통 잘 알고 계시는 뭐 이제 이 대기업 네. 굴지의 원청 건설사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수십 개의 하청 전문 건설업체들, 그 밑에 건설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이게 중층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익이나 건설 공사로 인해서 이제 이익은 이제 발주와 원청 시공사가 최고 많이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모든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은 대부분 하청업체가 졌습니다. 네. 현재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밖에 없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제 행위를 누가 어떻게 했냐, 이게 중심적인 거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건 하청 이제 전문 건설업체고, 그러니까 원청이나 이제 발주는 아예 그냥 이게 처벌 대상에서 거의 빠져 있다시피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어떻든지 이제 이게 원청의 본사 대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발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즉각 제정을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예, 네. 예. 이 법은 어떤 법인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주, 원청, 전문 건설업체 노동자, 그 다음에 거기서 현장에 관리 감독을 하는 이제 뭐 설계를 하는 설계,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감리, 각각의 주체들이 각각의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며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한 역할과 권한, 책임들을 두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그 가장 우리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맨날 공기 단축의 문제, 공기가 협소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처음 공사를 설계할 때부터 가장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을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다 충분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련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게 해야 실제로 공사에 쫓기지가 않고 제대로 안전 조치를 다 해놓고 공사가 진행되는 이게 순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저희가 우리 건설노조 우리 토목분과위원장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건설노조의 계획도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앞으로의 건설노조의 계획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은 하지만 저 네. 사고 관련해서 네. 단순히 이런 저 사고 한 건 한 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저희들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을 어떻든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좀 더 통과를 좀 시켜내는 것 네, 이것이 저희들 뭐 그 건설 업계에서는 건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강력한 규제책이다. 왜냐 규제 중심이냐. 네 그렇게 반발을 하죠. 예, 네. 많은 지금도 계속 많은 반발을 하고 뭐 국회 로비나 반대에 대한 로비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저희는 이제 이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건설업체도 마찬가지, 원청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전문 건설업체, 그다음 건설 노동자까지 빠르게 그렇게 이제 급하게 쫓기듯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이렇게 저희들은 명확하게 예방책이라고 보면 확실한 건설 사람의 특성에 맞는 예방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제 통과시켜내는 것 여기에 모든 좀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 건설노조의 좀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우리 예방책을 위해서 우리 건설노조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실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 곡을 좀 나누면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예, 아마 좀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요. 가수 하림의 그 샘물 쓰지 마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그 곡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이렇게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산업 현장에서 이제 산재 사망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그 샘물 그 다시 녹여서 이제 또 다른 데 쓰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그 샘물을 좀 쓰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담은 산재 노동자의 좀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는 노동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이 앞으로는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분과위원장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